아담이 그 아내를 이브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체온계에는 눈금이 42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체온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세포 안에는 무려 50도로 불타오르는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ATP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이죠. 세포 내의 발전소로도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기묘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소기관들과 달리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를 통해 생산되지 않고 스스로 분열해 개체수를 늘리는데요. ATP는 성인 기준 하루에 약 50kg이 소비될 정도로 필수적인 에너지이다 보니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인류의 조상을 찾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자는 난자를 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꼬리에 미토콘드리아가 위치하는데요. 문제는 수정 과정에서 정자의 꼬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오로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됩니다.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다양성이 확보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해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인류의 목의 공통 조상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죠. 이브를 찾아서 DNA의 흔적은 20만 년 전에 한 아프리카 여성으로 향한다. 이 연구 결과는 1987년 사이언스지에 이브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기고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이처지에도 에덴 동산의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소개됩니다. 에덴 동산의 이브, 마치 성경 속 최초의 여성이 실존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 용어는 순식간에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당시 인류는 세계 각지에서 각기 기원했을 것이다 라고 논의하고 있었던 학계 역시 인류 최초의 여성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죠. 그녀는 최초의 여성이 아닌 단지 운 좋은 어머니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인 앨런 윌슨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이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대중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도 너무나도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우려한 대로 최초의 목의 조상 이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대중들 사이에 성경 속의 에덴 동산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다, 최초의 여성 이브가 발견되었다 등의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었죠. 대중의 오해와 다르게 이브는 한 명의 여성이 아닌 아프리카에 거주했던 여성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는 가계도를 거슬러가는 과정에서 같은 변이를 지닌 집단인 하플로 그룹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당시 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여성 그룹이 전 세계에 존재했으며 20만 년 이전에도 수많은 여성 그룹들이 존재했죠. 엄밀히 말하면 이브는 최초의 여성이 아니며 가계도의 끝에 이브가 존재했던 것은 이브의 후손 말고는 모두 모종의 이유로 대가 끊긴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이 경쟁에서 밀려 멸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앞서 말했듯 미토콘드리아는 오직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되기 때문에 딸을 낳지 못한다면 미토콘드리아 명맥이 끊기기 때문이었죠. 미토콘드리아와 정반대로 Y 염색체는 오로지 남성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이브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Y 염색체의 하플로 그룹을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아버지 아담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약 20에서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 거주했다고 추정되는 이 남성 그룹은 해부학적으로 현생 인류의 출현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점에 탄생했죠. 이브와 마찬가지로 이 남성 그룹과 동시대에 혹은 과거에도 수많은 타 남성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성의 혈통은 모종의 이유로 전부 끊겨버렸는데요. 이 역시 아담 이외의 남성들이 멸종했거나 후손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Y 염색체는 남성을 통해서만 이어지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순간 Y 염색체의 대가 끊기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의 조상은 누구란 말인가? 현생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400만 년 전 출현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이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아담과 이브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는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중인데요. 과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하플로 그룹이 추가로 발견되며 더욱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4년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 모두 15만 5천 년에서 20만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새로운 Y 염색체 하플로 그룹을 발견해내는 데 성공하며 아담의 추정 연대가 20에서 30만 년 전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인류는 최초의 부모님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2003년 미국 인류학회지에 몽골의 유전 흔적이라는 제목의 글이 기고됩니다. 글에는 총 2123명의 중앙아시아 남성의 Y 염색체를 분석한 결과
그중 8%에게서 동일한 Y 염색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약 1000년 전의 남성에게서 이 Y 염색체가 유래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학자들은 후보군을 추렸죠. 중앙아시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많은 후손을 퍼뜨렸던 남성.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162년에 태어난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정복자 칭기즈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이 낳은 아들들은 여러 왕국의 왕족을 비롯한 고위층 여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퍼뜨렸는데요. 왕의 따위의 여러 승계권은 당시 보편적으로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왕족들은 적자를 생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칭기즈칸의 장남인 주치는 약 40명의 아들을 두기도 했죠. 칭기즈칸의 수많은 손자들 역시 각각 수십 명에 달하는 아들을 낳았고, 대대를 이으며 칭기즈칸의 Y 염색체가 철저하게 보존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결과 중앙아시아 남성의 8%, 즉 전 세계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의 남성이 칭기즈칸의 염색체를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번식하여 후손을 남긴다. 생물의 행동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것은 고등한 지적 생물인 우리 인류 역시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십만 년 동안 대가 끊기지 않는 데 성공한 아담과 이브는 생물로서 매우 성공한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현실의 냉혹함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전해져온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가장 원초적인 생물의 본능조차 거역할 정도로 우리의 사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